네, 안녕하세요. 홍 수장입니다. 제가 이 사기꾼의 메일을 선정한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술 디자인이나 뭐나 동네 아저씨 입장에서 뭐 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랬었는데 좀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원래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녹아있는 메일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하거나 아니면 빼버렸었는데 2021년 신축년에 새해 시작하면서 아마도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가 상당히 어두웠었고 힘들었어. 많은 기성인들이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가정에까지 미치고 우리 성우꾼도 아마 이런 것들이 연이어 성우꾼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우리 성우꾼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성우꾼은 미술대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작년에 아마 입시미술학원도 더 이상 학원비를 댈 수 없어서 그만두고 대학도 아마 포기하신 모양이에요. 이런 성우꾼한테 아저씨가 어떤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어요? 하지만 성우꾼한테 아저씨가 무슨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기보다는 아저씨의 경험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저씨는 공부를 아주 잘한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부터 소위 말하는 문제 학생, 상당히 아웃사이더였어요. 집안은 성우꾼에 비해서 뭐 그렇게 못 사는 편도 아니고 돈도 넉넉했었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어요. 먹고 살만한 집안이다 보니 공부도 안 하고 아웃사이더로 돌아다녔으니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이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에 도전하면서 아마 많은 좌절과 어려움과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성우꾼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가출이라는 것,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부모님이 쫓아와서 구해주신 적도 싸움도 많이 하고 자랐고 소위 말하는 내 세상에 갇혀서 살았어. 성우꾼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우꾼은 꾼이 처해 있는 상황에 갇혀 있거든요. 그게 세상의 전부예요. 성우꾼이 작년 초에 했던 미래를 향한 꿈과 열망이 좌절된 상태에서 마치 미래가 암담한 것처럼 성우꾼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또 집안이 형편이 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가세가 점점 기우는 것들이 성우꾼에게 확인되면서 더 좌절되고 암담한 모양인데 저 역시 저는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기대어서 등록금을 받아보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가르쳐. 방학 때만 되면 어려서부터 외갓집에 가서 할아버지로부터 사서삼경을 전혀 우리 정규 과목에 있지 않은 것들을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저한테 가르쳤었고 할아버지는 펼쳐놓고 저에게 가르치기를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과 과목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런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든 그건 저와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 힘으로 용돈을 벌어 썼고 당연히 그렇게 내 노동력을 빌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저에게 제가 어렸을 때 대학을 가기를 원했지만 저는 영화 감독이 되는 걸 원했어요. 그리고 저 때는 영화 감독을 따로 양성하는 것 예술 대학을 통해 가지고 도제 방식으로 올라가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극영화과나 이런 연출을 가르치는 대학을 가야만 했었는데 아주 한정적이고 폭도 좁고 정확한 정보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8mm, 4mm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혼자서 영화를 제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집안과 저의 꿈이 이렇게 틀어져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아봤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조차 당시에 이해를 못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왜 저렇게 우유 배달을 할까? 신문팔이를 할까? 구두 닦기를 할까? 친구들은 이해를 못했어. 제가 어려서 살던 동네가 동부 이천동이거든요.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부 이천동이라고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동부 이천동은 외교관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람들, 특수 계층 사람들만 살던 동네예요. 거기서 자고 나고 살았으니 뭐 금전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으나 정작 저는 생활을 거의 이천동에서보다는 외지에서 하게 됐죠. 그래서 아저씨 얘기를 왜 해주느냐 그러면 성우꾼이 쓴 이 메일을 아저씨는 공감한다라는 뜻에서 아저씨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되돌이켜 보면 그때 제가 굉장히
저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저만의 생각으로 상황을 결론을 내리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미숙했다기보다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성우꾼이 지금 처한 상황이 무언가 가난 때문에 아니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못 받아서 성우꾼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서 내 꿈은 모두 사라졌다. 원래 성우꾼이 꿈꾸는 그런 꿈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성우꾼이 잘못 꾸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성우꾼이 꿈꾸는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아마 하늘이 도와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성우꾼이 더 이상 미술 학원비를 댈 수 없는 상황을 왜 부모님들을 탓하고 왜 부모님을 탓하냐고요. 가난한 게 부모님 탓이에요. 아저씨는 성우꾼의 부모를 편들 생각 전혀 없어요. 일면식도 없고요. 대화 한 번 나눈 적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허나 성우꾼의 부모님이 가난한 게 성우꾼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탓이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그게 부모의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7,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사는 방식을 너희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대한민국이 만든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너희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꿈을 한번 펼쳐보아라라고 형식적인 시스템만 만들어 놨었지, 일상생활에 노동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우꾼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들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성우꾼의 부모님한테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그걸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라든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라든 희생을 한 거예요. 한 것을 국가가 돌려주지 않을 뿐이었죠. 성우꾼이 정말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성우꾼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 방송에 나와서 주저리 떠들고 대학 강단에 서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답시고 교수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이 사회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앞일을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위대한 일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상류층에 살아야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이 사회에서 상류층에 살아야 되실 분들은 자기의 육체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회에 헌신한 노동자들이 상위층에 살아야 돼요. 성우꾼의 부모님들은 7,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8시, 9시까지 어떤 직종에 있었든 그 노동력으로 자신의 경제활동을 해왔고 결혼을 했고 성우꾼을 낳았어요. 7, 80년대, 90년대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직군들의 현실은 정말 슈퍼맨 아니면 생존하기 힘든 삶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노동력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어요. 이분들의 노동력이 없었으면 지금 성우꾼이 아는 대기업,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현존하는 인프라 구성, 성우꾼의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5G 세상이 되고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을 2시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TV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인터넷에 떠 있는 것처럼 일개 대기업의 개인의 능력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모 씨처럼 이런 사람의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이 세상의 인프라가 구성이 됐겠냐고. 아니라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선 수많은 희생의 노동자들이 필요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다고요. 그 속에 성우꾼의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단 한 번도 보상받은 적 없고 칭찬받은 적 없고 이 국가가 그렇게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도움의 손길을 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현재 이런 수구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열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다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 세상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우꾼이 성장해 오는 만큼 얼마나 부모님들의 희생들이 많았었겠어. 성우꾼의 부모님이 직업이 뭐든 간에 상관없어. 이분들이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아침 거리를 청소하는 건 역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돈벌이를 떠나서. 그런 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아침마다 깨끗한 거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삼시세끼 먹고 똥 싸는 것들을, 그 냄새 나는 것들을 치우는 정화사업에 근무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 서울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고. 5G 세상의 배달의 천국이라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누르면서 주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 앞에 놓는 음식들을 갖다 놓는 과정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겁고 쉬운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서비스, 이 사회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권리를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에 누군가는 힘을 썼고 그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수천, 수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힘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제는 그런 노동자들이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돼. 그런 노동자들이 상위 계층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욱군이 부모님을 탓하기 이전에 그 부모님이 국가로부터 그동안 헌신해온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내 부모가 못났기 때문에 이 사회의 저층으로 떨어져 가난하게 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의 탓이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그럼 지금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간 거고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까? 아니에요. 강남에 사는 지금 저 사람들은 열심히 산 성군의 부모님보다 반칙을 더 많이 하고 공정하지 못한 짓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강남에 사는 사람들. 저는 욕해도 좋아요. 강남 사시는 분들 저 욕해도 좋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호구로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사람들. 은행에서 융자해준다니까 집 사라. 자기 월급은 200만 원, 300만 원 밖에 안 되면서 적극적으로 은행에서 융자 받아갖고 집 산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GDP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부채라는 건 나라에서 빚을 지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빚보다 개인의 빚이 훨씬 많은 대한민국이 알아요? IMF에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성욱군의 부모님을, 성욱군을 낳아준 부모님을 능력 없다 그러고 무시하고 왜 우리는 가난할까? 그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그 부모님 죄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가 보살피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은 열심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반칙하지 않았어요. 정의롭지 않은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택한 거예요. 성욱군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서서 다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애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대통령이 있어야 이렇게 그동안 노동력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 반칙하지 않은 사람, 공정하게 사는 사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만 살아왔 이 가난하신 분들이 상류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어진 아파트에 먼저 입주권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사회 인프라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되는 그런 공공 영역을 강화해야 되고 해서 성욱군 같은 친구들이 이 사회에 불만이 있고 우리 가정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빠짐없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투표하러 가야 되는 거야. 난 정치 몰라. 나 승질나. 난 모르겠어. 그래서 아저씨는 성욱군에게 정말 간절하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성욱군의 지금 처해인 이 상황이 성욱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우리 부모님은 왜 무능력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대단히 잘못 각하신 거예요. 성욱군의 부모님은 반칙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왔고 이 사회에 불의가 타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저씨가 장담하건대 성욱군의 부모님이 융자 받을 줄 몰라갖고 융자 안 받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정당하게 월급을 모아서 모은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7, 8, 90년 동안 거쳐오면서 이 기득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칙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한 이 그룹들을 향해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하면서 끌어올려준 거예요. 상류층으로. 성욱군의 부모님들은 저건 잘못됐는데 저건 반칙인데 내 이웃에게 피해가 가는데 저러면 집값 올라갈 텐데 거부하신 거예요. 가난을 택하신 거예요. 성욱군의 부모님이 가난을 택하신 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성욱군이 이 세상을 제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성욱군이 지금 세상을 쳐다보면서 강남에 사는 사람, 방배동에 의리회가 건물 사갖고 있는 사람, 방송에 나오면서 농구 짓거리 했는데 건물 사갖고 건물주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성욱군이 존경해야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욱군이 존경해야 될 사람은 이 사회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내 이웃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회가 왔을 때 정정당당하게 참여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했던 정의롭게 산 성욱군의 부모님을 본받아야 하고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청년 여러분들 집이 가난합니까? 그게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얍삽하게 살기 싫었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고 반칙하고 싶지 않아서
가난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딱지, 그걸 여러분들 부모들이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반칙하고 싶지 않았었던 거예요. 떳떳하게 나의 노동력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가지고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7, 8, 90년 동안 뭐 했어요? 대기업이 급여들 안 올리고 그대로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당 급여 올린 것도 민주정부 들어서서, 민간정부 들어서서 오른 거예요. 아저씨 초창기 때 여러분들 이 유튜브 처음 할 때 2000년도인가? 그때 시급이 1,000얼마였어, 1,000얼마. 지금 8,000얼마잖아. 그 시급 올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그동안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발표해가지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저게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기득권들한테 수익이 돌아가는 건지 분명하게 선별하는 선고안을 넓혀야 돼. 지금 가난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반칙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2021년도 현재 사는 지금 저 수많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반칙을 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래요. 예, 반칙한 사람들 맞아요. 당신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은행 돈에 융자를 얻어가지고 그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를 샀습니까? 당신이 노력해서 번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줄 정도로 자격이 되니까? 신용도가 되니까? 그래서 은행 금융권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인정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동안 기득권들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죠. 가까운 예로 2020년도에 아파트를 팔거나 은행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가 28%에 차지해요. 28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지 못, 은행빚에 이자를 내지 못,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못하는 게 못 내고 있는 가구가 28%라. 그 나머지 대한민국 사람들 바보라서 은행 아니면 은행 금융권에서 돈을 안 빌려줘서 집을 안 산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반칙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허무맹랑한 집값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걸 제대로 된 집값이라고 주고 사냐고. 얼토당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비싼 수십억 되는 아파트를 샀어. 그럼 누구한테 이득 있는 거예요? 건설업자들,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준 금융권들, 이런 기득권들의 노름에 놀아난 거지. 여러분들은 뭘 바라고 그 아파트 산 거예요? 돈 벌려고 샀잖아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웃기시는 소리 하지 말고 단독주택도 새고 샀어요. 왜 아파트 샀어요? 1년, 2년이면 몇 억씩 껑충껑충 뛰니 돈 벌려고 산 거 아닙니까? 그거 바라보고 수십억 되는 은행 융자의 70%, 80%를 땡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반칙투성이에요. 뭐가 반칙인지도 모르고 돈 빌려줄게 하면 좋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우권의 부모님들은 반칙하고 사신 분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5G를 누리고 포스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 빨리 반영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고 훌륭한 대한민국이 되기까지의 노동력을 제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반칙하지 않고 정정당당함을 외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운 겁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노동력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모를 탓하면서 부모가 미술학원 학원비를 안 대줘서 난 못 간다. 그럼 넌 뭐냐? 네 손으로 돈도 벌 줄 모르면서 돈 안 준다고 부모를 탓해? 네가 돈을 벌어보면서 부모가 왜 돈을 안 주는지를 느껴보라니까? 그 학원비를 벌기가 얼마나 얼토당토한지. 학원비가 80만 원씩 미쳤냐? 네가 아르바이트 해봐라. 한 달에 80만 원 벌 수 있나? 부모를 탓하고 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를 되돌이켜보라니까. 성우가 네가 하고 싶어서 미술 학원을 가는 건데 왜 부모가 학원비를 대줘야 되냐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응? 그래서 너도 대학 가갖고 졸업해갖고 남들처럼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융자 받은 은행빚 갚아가면서 너도 취업해가지고 또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차 사고 은행 융자에서 집 사고 그렇게 살겠다? 그게 너의 행위가 지금 누구만 배불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노동해가지고 버는 돈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의 급여를 올리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회에서 반대하는 새끼들이 다 뭐야? 반칙하면서 산 놈들이야. 반칙하면서 금융권에 있는 놈들이고 건설업자들이고 대한민국의 반천과 부패를 아주 정당하게 보신걸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착하게 사신 성우꾼의 부모님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회의 낙오자로 능력 없는 사람들을 만들면서 국회에 입성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행정부에 있는 거야. 그런 애들 하는 짓거리를 보라고. 하는 애들 짓거리를 보냐고.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뭐가 옳다? 저 미안한데 주고 나서나 니들이 안 해봤잖아. 근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선별복지도 해보고, 응? 보편적 복지도 해봤잖아. 둘 다. 1차는 보편적 복지를 했어. 전체 국민에게 생활비 나눠줬어. 2차는 선별적으로 해봤어.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지? 그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 그 능력 없는 사람들이야. 사회 시스템들이 그런 거야. 어떤 시스템과 법을, 행정력을 발휘해서 전체 국민에게 낙오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복지 혜택이 나눠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우꾼이 부모님을 탓하기 이전에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보라. 아저씨는 어렸을 때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느끼는 그 많이 늦었. 그래서 아저씨가 이 영상을 통해서 성우꾼한테 이런 메일에 답장을 하는 거야. 성우꾼의 부모님을 탓하는 짓 다시는 하지 마. 미술 학원을 다니고 있어. 작년 3월부터 학원비를 부모가 안 줘서 끊겼어. 그럼 네가 벌어야지. 네가 벌어서 가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건데. 너는 연애질 할 때도 데이트비도 부모한테 달라 그럴 거냐? 너는 결혼할 때 부모님들한테 돈 달라고 해서 결혼할 거고, 부모님들한테 돈 달라고 해서 집 살 거고, 부모님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차 살 거냐? 네가 벌어서 해. 그게 정당한 거 아니야? 네가 노동해서 벌어서 그거 모아서 차 사고 집 사고 데이트 비용 쓰고 결혼하고 하는 거야. 성우꾼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성우꾼의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들이 결혼했고 본인들이 월세방 구해가지고 사는 거야. 너 돈 벌어서 월세방 구해봐. 니네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아? 너는 월세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벌어가지고 몇 년이나 되나 한번 보자. 세상 부모를 탓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 그런다만 너는 이 질문에서 아저씨한테 학원비가 끊겼어요. 이 대목에서 아저씨가 빡이 친 거야. 이 영상을 보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을 다녀요? 학교를 다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 다니면서 레슨 받아요?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과외를 받아요? 그걸 왜 부모한테 달라 그러냐? 안 그러면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뒤처져요? 그거를 학교에 항의를 하고 학교에다가 건의를 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남들은 과외 받는데 왜 우리는 과외 못 받습니까? 하고 교육부에다 따져야 되는 거지. 그거 왜 부모한테 일절 앞뒤도 없이 맥락도 없이 남들 학원 다니니까 아빠 나도 학원. 이게 정정당당한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갈 학원비 이거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고 미술대 가서도 여러분들 입학급 등록금만 있으면 입학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4년 내내 교수가 내주는 과제 준비하느라고 그 재료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거 다 부모님대로 대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애들이 세고 셌어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냐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엘리트 예술이란 건 없어요. 끝났어요. 끝난 지가 오래됐다고. 이젠 대중예술이 돼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선두에 서야 하고 왜 학원에 가서 미술을 배우고 대학에 가서 미술을 배우냐고. 여러분들의 많이 할 수 있는 미술들을 개발하려고 창출해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성우꾼은 미술대 안 가고 가든 안 가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야. 미술은 지금 학원만 가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 배운 미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성우꾼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배움의 열망을 왜 부모가 충족해 줘야 되냐고. 나중에 성우꾼이 자식 낳으면 성우꾼은 끝까지 그렇게 밀어주고 해주라니까. 성우꾼이 자식 낳고 그 자식이 미술학원 다니고 대학 갈 때는 지금보다 훨씬 복지가 나아져서 여러분들의 노동력으로 충분히 집 사고 차 사고 학원비 대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을 치르고 군사 독재 시대를 거쳐가지고 민간 정부가 이양하기까지 불과 3번의 기회밖에 없었고 그것도 중간에 계속 잘려가지고 이 친일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교육계로 언론계로 숨어다니면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어요. 이 고리를 끊어야만 된다고. 이런 사회적 쓰레기 청소하는 일 없이 우리 집이 왜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는 이건 정신 나간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막막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청산하지 못한 이 친일파 부역자들 이런 사람들의 확실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청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잔재가 지금 공무원 속에 녹혀져 있고 교육계 쪽에 녹혀져 있고 건설교통부에 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국가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한 푼 혜택이라고 지급되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차단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회
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가난한 게 그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반칙 속에 썩어 비틀어진 일배들 속에서 정말 건강하고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가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우꾼은 결론적으로 성우꾼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부모님을 먼저 존경하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성우꾼이 꿈꾸는 미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 수장이었습니다.